상주동물원 이전이 재추진됩니다. 동물 테마파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양 도심을 지나는 남한강 상류에 유람선이 9년 만에 운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댐 발전으로 생긴 초과 수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경찰이 양심 운전자에게 쌀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10kg짜리 쌀 300포대를 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단양 도심을 지나는 남한강 상류에 유람선이 9년 만에 운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중보를 지어 강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수십 년 수건 사업이 해결됐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선착장을 떠나는 유람선이 힘차게 뱃고동을 울립니다. 단양 도심을 지나는 남한강 상류에 유람선이 정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구경시장 앞 선착장에서 수양계 비터널까지 왕복 12km 구간을 1시간 동안 오가는 유람선. 한 해 1,000만 명이 다녀가는 유명 관광지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동영상 보듯이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아마 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거로 보고. 충주에서 단양까지 오가는 유람선은 20년 전인 1999년까지 정기 운항했지만 이후 남한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부정기 운항으로 바뀌었고 2010년부터 아예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유람선 운항이 재개된 건 9년, 정기 운항을 하는 건 20년 만입니다. 단양구는 유람선 코스에 나루터 2군데를 만들고 각종 수상 레저 시설도 지을 예정입니다. 이 물길과 땅길, 하늘길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이런 새로운 이 관광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다. 유람선 운항이 가능하게 된 건 지난해 수중보 구조물이 들어서 수심 132m를 유지하게 되면서입니다. 하지만 단양군이 공사비와 유지비를 못 내겠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수중보는 준공을 앞두고 2년째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 유람선을 운항하면서 단양군의 20년 수건 사업은 해결했지만 수중보를 둘러싼 갈등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다목적 댐인 충주댐이 전기 생산으로 벌어들인 누적 수익이 갖은 비용을 빼고도 1,00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해 41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충주댐.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에만 전기 판매로 7,200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최초 건설비와 개보수비, 인건비 등을 모두 합친 비용 6,100억 원을 빼고도 1,000억 원이 넘는 초과이익이 났습니다. 여기엔 충주댐이 준공된 해인 1985년부터 1999년까지의 발전 수익은 기록이 없어 반영조차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수력 발전으로 초과 이익을 올린 댐이 전국적으로 6곳에 이릅니다. 이런 내용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결산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댐 건설로 각종 개발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로 들어가는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은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제도적 허점과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우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댐 발전으로 생긴 초과 수익이 댐에 있는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해 지역 주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통해서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댐 문제만 관련해서는 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 관련 법 규정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정당을 초월한 정치력 발휘가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충북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현안 사업을 건의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현안은 충북선 3탄에서 연박 구간 개량과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 40건입니다.
충청북도는 당초 정부 부처에 7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비를 요청했지만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는 5조 9천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이 청주 청원구 조직위원장에 황영호 전 청주시 의회 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청주 청원구는 박경국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9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오늘 정우택 도당위원장과 각급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직자 회의를 열어 조직 재정비를 통한 내년 총선 승리를 결의했습니다. 평소에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잡는 경찰이 이번에는 양심 운전자에게 쌀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숨은 양심 운전자 300명에게 양심 쌀을 전달해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경찰관 안내를 받고 옆 공터에 멈춥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는 박수와 함께 10kg짜리 쌀 포대가 전달됩니다. 도심 외곽 지역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교차로에서도 묵묵히 신호와 정지선, 안전벨트 착용까지 지킨 운전자에게 주는 양심 쌀입니다. 왜 잡나 해가지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근데 얼떨떨하고 하여튼 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캠페인으로 지난해보다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청주에서 법규 위반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숨은 양심 운전자 300명에게 쌀이 지급됩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잘 지켜야지만 되는 건데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더 노력해야겠죠?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청주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민간단체도 도움을 보탰습니다. 질서의식, 그중에서도 시민의 교통 사망 사고와 직결되는 교통 질서의식에 중점을 두고 경찰은 법규 위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깜짝 이벤트도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망 사고 감소율 1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더욱 교통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내년부터는 청주뿐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양심쌀 전달 이벤트를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4년 전 추진했다 사실상 중단된 청주동물원 이전이 재추진됩니다.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테마파크로 방향을 바꾸면서 용역심사에서 통과된 겁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비좁은 청주동물원 여건과 통합시 상생발전 합의안이 맞물려 4년 전 추진됐던 청주동물원 이전. 용역을 거쳐 청주시 낭성면 관정리 일대로 부지 선정까지 마쳤지만 정부에선 타당성 조사 보완과 구체화된 사업 계획을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청주시가 정부가 요구한 용역 예산조차 번번이 확보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였던 동물원 이전. 마침내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시동이 걸렸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거의 1년 걸리는데 그 용역을 가지고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할 겁니다.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거쳐 구체적 그림이 나오면 오는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당초 계획한 대로 현 동물원보다 2배 이상 넓은 29만 4천 제곱미터지만 사업비는 당초 1,482억 원에서 742억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청주시 정책기획과에서 맡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가족 친화형 동물 테마파크로 방향을 재설정한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과다하다 그래서 좀 그 콘텐츠 방향을 좀 바꿔보고 지금 현대 트렌드에 맞는 보호동물을 갖다가 많이 어떤 사는 것보다는 동물들과 같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자. 열대식물원과 사파리는 구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와 함께 국내 3곳밖에 없는 서식지회 보전기관인 청주동물원의 차별성을 살려 종보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첫 발을 뗐지만 경제성과 예산 확보는 여전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오늘 청주시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위층으로 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오전 7시 10분쯤에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재활용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언론인 단체 간부를 사칭해 출판물 강매 등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05년 초부터 6년 반 동안 언론단체가 발행한 각종 출판물을 가져다 자영업자 등에게 강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6천여 차례에 걸쳐 26억 원을 챙긴 50대 사이비 언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한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충주 신명학원이 최근 복직교사를 다시 해임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충북지부가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사학비리를 폭로해 파면당했다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박명화 교사를 학교 측이 또다시 해임한 사유가 부당하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교육청에 신명학원에 대한 재감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